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여성의 사회 기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 국내 대기업 직원 4명 가운데 1명은 여성이고 이 비율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구나 싶지만 사실 OECD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성범죄, 가정폭력, 학대범죄, 저출생, 수도권 인구 집중, 지역 소멸, 세대 갈등, 남녀 갈등, 모두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여성의 사회 기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만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남성과 다르지 않도록 기여할 수 있는 그것이 당연하게 되는 상태가 되고 여성의 고등 인력이 사회 주요 직위와 위치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비율과 같이 고르게 유지되도록 노력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무법인 법승 박다솜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박다솜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원래 준비했던 주제 제목은 여성의 사회 진출, 걸림돌과 대책 이렇게 했었는데 진출이라는 것보다는 단어는 기여가 더 적합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기여도에 대한 문제, 이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좀 아직도 갸웃갸웃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현황도 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전체적인 내용 좀 시작할 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사회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기업의 어느 분야도 그 비율과 유사한 사람들이 의사결정권자라든지 결정 집행권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가령 회사의 주요 임원, 군 장성, 부사관, 그리고 저희 법조인으로 보자면 로펌 내에서의 파트너 변호사 등도 50%는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것이 깨지게 되면 가령 직장 내 괴롭힘, 차별적 행위, 상급자 등이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종의 직장 내 성희롱 등도 발생하게 됩니다. 즉 힘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회와 특정 조직 사이의 부조화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맞죠. 그게 왜냐하면 사회에서는 우리가 인식을 이렇게 하고 살아왔고 이렇게 교육받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특정 조직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특정 비율이 너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하고는 다른 형태의 이런 헤게모니 이게 작동하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범죄도 쉽게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단어를 떠올리실 것이다 보이고 출산 휴가 같은 이런 원포인트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는 사실 이 단어 자체도 이렇게 직수입해서 경력 단절 여성이다, 출산 휴가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어휘나 또는 아주 국한된 포인트만 딱 지적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이걸 그냥 일단 현재 상태는 좀 차치하고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단녀라고 하는 좁은 범위의 표현에서 벗어나서 생애 전체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네. 작년에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 임금 노동자의 수는 60년간 약 16배가 증가했습니다. 네네. 그러나 여전히 30, 40대 상당수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직장 생활을 쉬거나 그만두는 상황입니다. 예. 또 성별 임금 격차는 23년째 그대로인데요. 네. 현재도 여성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약 64% 정도에 불과합니다.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의 비율은 5.6%에 불과했고 국내 대형 로펌 중 여성이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곳 역시도 12% 정도에 그러니까 여성 불과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비율이 10%가 아니고 여성 파트너 변호사가 있는 로펌이 12%다? 그렇죠. 한 명이라도? 네. 아, 그렇군요. 있는 곳이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네. 즉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의사결정권자가 됨에 있어서 여전히 공고한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러한 승진차별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한 가지가 바로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유리천장이 경력 단절이나 출산 육아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사고나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계속 설명해 주시죠. 네, 이러한 권력관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승진 차별도 있지만 직장 내 성범죄도 우리 사회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 사회 기여와 관련된 법률 정책 이것들은 상당히 중요할 거고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안타깝지만 이 직장 내 성범죄 문제가 왜 발생하게 되는지 이것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장 내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형법에서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과 같은 처벌 규정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사실 남녀고용평등법 37조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라든지 피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긴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여성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피해로 퇴사할 경우에는 경력 단절 여성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편 최근 고용노동부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경력 단절 여성을 최소화하도록 육아휴직 기간 연장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육아휴직 기간을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높여서 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열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는 임신 육아기 여성 근로자를 위한 유연근무제 확대 방안을 본격 논의하기도 했고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임신 육아기 단축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네. 한편 이 회의에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역시도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계획도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실제 실천 전략이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텐데요. 네. 자, 그렇다면 밖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가 좀 보고 배울 만한 해외에 좋은 정책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스웨덴의 경우 부모가 모두 합쳐서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은 480일이고 네. 아빠 육아휴직 할당 제도를 도입해서 아버지 역시도 반드시 90일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법으로 남성의 가사 분담률을 높였습니다. 네네. 또 스웨덴에서는 초등학교 수업이 끝난 뒤에도 보호민 육아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국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또 육아휴직 급여도 월급의 95%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480일이라는 거는 부모 두 사람이 총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노르웨이의 경우에도 2018년부터 남녀 모두가 출산 후에 15주의 육아휴직을 강제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는 육아휴직 자격이 있는 아버지의 90%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90%의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해서 실제로 아이가 아직 유아인 상태에서 돌봐본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 실현되려면은 사실 엄청난 세금을 걷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국내 사례를 살펴보면 포스코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데요. 포스코는 2020년 국내 기업 최초로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했습니다. 예. 또 포스코는 포항과 광양에 있는 그룹사 와 협력사 자녀들을 위해서 상생형 공동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다자녀 장학금 제도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내용에 관련돼서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하나 더 주시죠. 네, 출산과 육아가 여성의 경력 단절과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 30대 많은 고급 인력들이 비혼과 무자녀를 택하고 있는데요. 네네.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에 재취업 시 저임금 노동에만 종사하고 또 의사결정권자로 승진하는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근로 환경에서 직장 내 각종 성범죄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 단절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성이 출산 후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고 또 여성 고등 학력자들이 자유롭게 의사결정권자로 나아갈 수 있고 보다 활발히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모든 여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또 자기결정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도 건강해지고 여러 범죄로부터도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박다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